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단 10분 만에 알아보는 하루 10분 정보입니다. 오늘은 프리시즌 준비를 위해 일본에 방문한 네이마르가 한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준 모습과 PSG 선수단 역시 일본에 분노하고 더 나아가 일본의 기자단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인정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이 프리시즌 준비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지만 아직까지도 순조롭지 않은 일정을 보내고 있어 많은 축구팬들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PSG의 대표 인기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네이마르와 메시는 일본에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당초 예정되었던 시간과는 달리 현장에 약 20여 분가량 늦게 도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늦게 시작한 기자회견이었지만 별다른 사과와 해명하는 모습 없이 조금은 다급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역시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대폭 줄여 조금은 이른 정시에 행사를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일본 내 축구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축구팬들과 취재진들의 실망감은 상당히 컸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짧은 질의 응답 시간 속 한 일본인 기자는 메시에게 일본 축구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유명 축구 스타 중 친분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선수는 누가 있느냐라는 다소 자국 선수들을 겨냥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메시는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내놓아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일본인 기자들의 얼굴을 붉게 만들며 당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축구에 대한 평가와 유명 축구 스타 중 친분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선수는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메시는 이례적으로 한참을 고민한 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일본은 최근 좋은 기량을 뽐내고 있으며 기술이 좋은 축구를 구사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이름을 아는 일본 선수는 없지만 그들의 기량을 확인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며 최근 골든부츠를 수상한 소니는 잘 알고 있다. 소니와 함께 뛰어본 적은 없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들을 주시해왔다고 밝히며, 소니는 훌륭한 선수임에 분명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훗날 매체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메시가 일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소니를 언급한 이유는 일본의 대표 브랜드인 소니를 나름 재치있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려 했지만 양국의 사이와 문화적 이해가 부족해 실패한 유머를 구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일본 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전자브랜드 소니를 생각하지만 최근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소니가 더 유명해진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은 당황한 일본 취재진들은 서둘러 화제를 돌려 네이마르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일본의 한 기자에게 지난번 일본 국가대표팀과의 평가전에 대해 소감을 부탁한다라는 질문을 받은 네이마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일본은 평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파울을 해 나에게 부상 위험을 안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로서는 그만큼 경기에서 열정이 넘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지난 일본과의 대표팀 친선 경기에 대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네이마르는 지난 일본 방문 당시 일본의 거친 플레이에 그전부터 좋지 않았던 몸 상태에 다시 한번 적신호가 켜질 뻔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브라질과 일본은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본선 이상급의 전투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하며, 또 경기 외 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브라질 축구 국가 대표팀을 호텔에 격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입국 후 이틀이 지나서야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만 훈련을 진행한 뒤 경기를 뛰어야만 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마르는 이 당시에도 일본과의 경기가 끝난 직후의 인터뷰에서 정말 최악의 준비 조건과 컨디션이었지만 결국은 이겼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밝혀 일본에서의 짧은 생활이 고되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 역시 일본과의 친선 경기 준비 과정이 많이 열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네이마르가 립서비스 차원의 인터뷰가 아닌 소신 발언 격의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전문가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한편 네이마르가 이처럼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자 야후 재팬에서는 해당 인터뷰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일본의 네티즌들은 정작 현실은 파악하지 못한 듯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 일본 팬은 열악한 남미 사람들 주제에 밥이라도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라며 축구가 없다면 아무도 모르다라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고, 이어 다른 네티즌 역시 우리는 초대가 아니라 고용을 한 것이다. 그들은 돈값을 해야 된다 오만하다라고 악플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방송인 화비앙의 빠른 대처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계정 영상 속 전범기가 삭제된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인해 공식 계정 속 일본의 홍보물도 삭제 처리되었다. 우리는 이런 괴롭힘을 받을 이유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된다. 일본 정부와 축구협회는 피파와 한국 정부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네이마르와 메시가 일본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장에서 받은 질문은 단 4개 뿐이었는데요. 이들은 이후 빠르게 기자회견장을 나가며 자신들이 계약한 만큼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일본의 분노는 당분간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언론인의 발언에 따르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메시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 하나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메시가 이전 한국의 KBS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계약한 3개의 질문 외에도 많은 질의응답을 받으며 취재진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자 기존 질문 3개 분량의 금액만 받고 흔쾌히 여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해줬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반해 이번 일본에서는 거액의 돈을 들여 월드클래스인 선수들을 섭외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지만 영양가 있는 답변들은 얻지 못했고, 또 이웃나라의 선수인 손흥민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사실상 실패한 기자회견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선수들의 일본을 향한 태도뿐 아니라 해당 기자회견의 주최 측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한동안 통역이 없이 진행이 되기도 하여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 채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 측과 취재진이 심도 깊은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서로 기본적인 질의응답으로만 귀중한 기회를 날렸으며, 이에 파리 생제르맹 측은 더 이상 매끄러운 진행이 어렵고 통역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찌감치 행사를 마감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축구팬들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분노한 것은 비단 기자회견뿐만은 아닌데요. 지난 20일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일본의 프로축구팀 가와사키 프론 탈레팀과의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당시 도쿄 국립경기장에는 파리 생제르맹을 보기 위해 6만 5천여 명의 관중이 모여들었는데요. 티켓의 가격은 적게는 7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억 원까지 종류가 다양했지만 이 모두가 매진이 되어 다시 한번 파리 생제르맹의 티켓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뜻밖의 이유로 인해 당초 예상되었던 1군급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숨만 쉬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일본의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유럽과는 달리 섬나라 특성상 습기 역시도 엄청났던 일본의 기후로 인해 네이마르와 메시 그리고 음바페 선수는
전반전만을 뛰고 모두 교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선수들을 보기 위해 비싼 티켓 값을 주고 온 일본 축구 팬들은 주최 측에 환불을 요청하는 등 한동안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당초 28일까지 일본에서의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프랑스의 언론 매체인 르 파리지앵의 보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에서의 스케줄을 축소하고 당초 계획보다 2일 앞당긴 26일에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중호우가 아닌 파리 생제르맹 측이 위협을 느껴 서둘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일 파리 생제르맹은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친선 경기를 치르고 경기가 끝난 뒤 다시 한번 경기장에 관중이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 난입한 관중은 양팀 선수들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모여 인사를 나누는 틈을 타 그라운드로 돌진하다 뒤늦게 경호원에게 붙잡혔는데요. 앞서 트레이닝 훈련장에서도 한 일본 팬이 난입해 선수단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 다시 한번 보안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경기장 안으로 관중이 난입하고 그라운드까지 달려간 것에 대해 경호원들의 무능함이 조명받기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의 암살 사건까지 있었기에 위협을 느낀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단은 경기 후 관중들에게 인사를 할 틈도 없이 서둘러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국 투어를 왔던 토트넘은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케인, 히샬리송, 호이비에르 등 1군급 선수들 대부분이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경기뿐 아니라 기자회견과 오픈 트레이닝, 그리고 팬사인회 등 약속한 스케줄을 모두 성실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일본과는 다르게 경기장에 난입한 관중 역시 없었기에 토트넘의 선수들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그라운드를 누비며 6만 명의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일본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의 서로 다른 행보를 보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야후즈팬의 한 네티즌은 한국 역시도 일본과 날씨가 비슷하다. 날씨는 모두 핑계일 뿐이며 PSG 선수들의 프로의식이 의심된다. 파리 생제르맹을 응원하는 것을 그만두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고 돌아간 토트넘 측은 우리를 응원해준 많은 한국의 팬들에게 다음 시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며 특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지난 20일 토트넘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의 프리시즌 투어가 매우 큰 인상을 남겼다. 우리 팀의 실력 향상에 매우 적합한 투어였다. 매우 큰 도움이 됐다. 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클루셉스키 역시 한국은 환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환상적인 나라라며 한국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들이 프리시즌을 맞이해 대한민국과 일본에 방문했지만 서로 윈윈이 되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한민국과는 달리 일본은 향후 외국 명문 팀들의 프리시즌 투어를 제안한다는 소식도 전해져 서로 가까우면서도 많이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있을 동아시안컵 결승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살려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하루 10분 정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더욱 다양하고 빠른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빠들 감사해요. Living life, every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